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여러분 계획하신 꿈, 목표들 다 잘 이루시고 무엇보다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은 하지만 보험금 탈 일은 하나도 없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가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4세대 실비, 착한 실비 2가 올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은 7월 달로 돼 있어요. 4월, 7월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7월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해지 저해지 상품 개정이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금융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보험 관련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17, 18, 19번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17번이 실손의료보험 개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라고 해서 2021년 7월 1일 추진으로 돼 있죠. 추진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그때를 목표로 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 수수료, 이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 1, 4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 그리고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단기보험 규제 완화,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그러니까 작은 회사고 작은 보험 상품들을 파는 그런 경우에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18번, 19번은 저에게 큰 상관은 없고 17번은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4세대 실손보험 추진을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현행제도는 3세대 착한 실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도입이 된다. 지난번에 설명 많이 드렸지만 자기부담률을 급여는 20%로 바꾸고 비급여는 30%로 통일하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보험료를 이제 차등제하겠다 그랬죠. 급여는 빼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 할증을 적용한다. 비급여 많이 사용하시면 다음 연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매년 초기화됩니다. 한 해 많이 사용해서 그 다음 연도 많이 올라도 그 다음 연도에 사용 안 하시면 다시 기본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할증이 될 거고 그렇다고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험료가 무조건 낮아지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손해율 계산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평균 올라가는 거에서 일부 할인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물론 전체 손해율을 계산했을 때 손해율이 크지 않다. 4세대 실비가. 그랬을 때는 물론 평균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할인이다. 그 내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이제 5년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바뀌게 되면 5년마다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4세대 실비가 나오기 전에 3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든지 새로 가입하시든지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도 있습니다. 현행은 보험회사 등이 모집 종사자에게 모집 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불건전 모집이 빈번하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하나 팔면 초기에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쭉 길게 나눠서 내야 보험 설계사가 끝까지 고객 관리를 계속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초반에 지급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새 설계사, 먹튀 설계사 양산이 될 수 있고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소홀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 계약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철새가 뭡니까?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거죠. 내가 잘 관리해줄게 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다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먹튀 설계사, 가입만 시키고 그 다음 관리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계약 1차년도, 그러니까 1년 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상한제를 두겠다. 그리고 수수료를 분할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신보험을 하나 팔면 예를 들어 월 20만원짜리 하나 판다고 보세요. 그러면 1200%가 얼마냐면
240만 원이거든요. 근데 1200% 이내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1200% 이상으로 주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수료 가장 많이 주는 상품이 종신보험이니까 당연히 종신보험 이야기겠죠. 20만 원짜리 하나 팔면 24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한 건씩만 팔아도 일반 직장인들 월급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거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종신보험 팔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상품도 많이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정이 나오고 이게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우리한테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도 조금이나마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소액 단기보험 파는 판매사 자본금 규제 완화, 그 내용은 더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엔 뉴스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아는 만큼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뉴스고요. 새해에는 보험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똑같은 보장일 때 일반 보험하고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 있는데, 무해지 환급금 보험 지금 현재 상품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보험료가 23,000원인 게 16,900원으로 저렴해졌죠? 근데 20년 후에 환급금이 딱 생겨나는데 그전에는 없다가 무해지 환급형은, 그때 환급률을 보니 일반 상품은 97%인데 무해지 환급금 상품 중에 134%나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그럼 20년 납입하고 수익이 34% 나니까 이거 저축으로 활용해 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종신보험 이야기인데, 종신보험이 이제 보장성 보험이고 저축 상품이 아닌데 저축형 상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로 가입했다가 사람들이 또 해지하고 손해보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해지 환급금을 기존 표준형 상품만큼 낮춰라, 그런 개정안을 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보험료 더 싸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 뒤에 좀 더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 설계 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 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렇죠?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들이다. 근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잘못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다. 환급금이 높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이걸 저축형 상품으로 먼저 알고 이걸 가입을 하나요?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오인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는 이 상품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을 추진했다. 무해지 없앤다는 게 아니잖아요. 환급률을 일반 보험 상품 이내로 낮추도록 의무화할 경우 해당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약 10%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지를 판매할 경우에 이거에 해당되면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싫은 보험회사도 있겠죠. 그럼 싫으면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안 파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가입하는 3대 질병 보험이나 온라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에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지 환급률이 높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 가입하신 거 한번 보시면 20년 납, 30년 납 상품을 가입했고 납입을 완료해서 그때 해지 환급금이 딱 생겨나도 환급률이 100%도 안 됩니다. 100%도 안 되는 걸 누가 저축이라 그래요? 그러니 별로 해당될 내용도 없고, 온라인 암보험 같은 경우 제가 정기납으로 가입하는 거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무해지 환급형을 정기납으로 가입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납입이 완료가 돼야 해지 환급금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80년 납, 80세 보장이 돼버리면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보장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다. 그래서 그런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 이런 개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근데 이걸 올해 안에 무해지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뭐 설계사 쪽에서 계속 문자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온라인 보험 가입하려고 여러분 보험담화 가보시면 무해지 상품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당국은 일부 과잉진료자의 할증금액은 대다수 국민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4세대 실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3세대 실비, 착한 실비보다 보험료도 더 낮아질 거예요. 최소한 10%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장은 좀 줄어들어도 100세까지 유지하기에 더 편하고 용이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세대 실비가 7월 달에 개정돼서 나오는 거,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무해지 저해지 상품에 개정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설계사들 모집 수수료가 조금 체계가 바뀐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